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재테크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건 정말 요즘에 가장 업계에서도 핫한 주제입니다.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근 보고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다시 금리 높아지는 시대가 될 거야. 왜? 미국은 젊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활발하게 돌 거고, 그래서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그 돈이 결국은 사람들 주머니로 가서 예전처럼 그냥 힘없이 대기업 금고로 돈을 빨리는 일이 잘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미국은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거에 발전되면 그걸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에 미국은 지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즉 저금리의 이유는 아무리 둘러봐도 투자할 곳이 없네 이럴 때 저금리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그럼 한국은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부동산 투자 같은 데는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열심히 경제 돌려서 미국에다 내다 파는 나라였으니까 미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미국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고 이런 나라였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이 열심히 나사 조이고 하던 거 야 나 힘들다 이제 한국 네가 좀 해? 그럼 네 형님 하고 이거 받아서 이렇게 하던 나라라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산성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인구 구조에서 미국은 계속 이민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백인들의 출산율과 무관하게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젊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요즘 출산율 보면 0.4? 막 0.7에서 막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우 고령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0 이하로 내려갈 거야 라고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미국과 한국이 지금은 초기니까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올렸잖아요.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잘 안 내려갈 거야. 내리기는 내릴 때 너 옛날처럼 그 옛날로 돌아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저 자료와 결론이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럼 한국도 안 내려가겠네요? 아니 한국은 그 금리 유지하면 아마 버틸 수가 없을 거야. 너네 한국 경제는.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최신의 가정을 반영한 결론입니다. 저거 어디 출처가 어디야? 저거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뭐 2월에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요즘 저 실질 중립금리 엑셀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이 나라의 경제는 그럼 어떤 속도로 갈 거냐 하는 고금리가 전 세계도 다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에 막 다 뒤틀려 버렸으니까 도대체 우리 금리는 이제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하는 거 궁금해서 다들 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래프상으로는 뭐 저금리란 단어만 들으면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론적으로 투자자가 빠지거나 우리 경제 문제는 후퇴기나 이렇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을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안 좋을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야 이게 한 50년 전만 해도 자 경제가 안 좋답니다. 자 그럼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투자를 뭐 어떻게 해? 그냥 안전한 국채 같은 데 사놔야지. 금이나 사놓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으면 다시 정책 당국이 금리를 조정하면서 돈을 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하게 되는데 그런 액션의 결과물로서 자산 가격은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이제 경기 안 좋텐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니라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안 좋아요? 나라 망할 만큼 안 좋아? 그러면 우리 금 사야지. 그런데 나라 망할 만큼 안 좋은 건 아닌데 조금 좀 안 좋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야 재테크는 찬스네. 자산 가치 상승이네. 야 그렇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닥치는, 한국이 경험하게 될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이 상황이 야, 한국 망할 정도겠어? 아니면 지금보다는 꽤 어렵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는 정도겠어. 후자라면 아파트 사. 전자라면 아파트고 나발이고 팔아가 그렇죠.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어느 쪽인지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저력 있는 나라예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야 미국에는 무슨 애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좋은 회사들 다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조적으로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다른 나라들이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다음에는 코리아다 야. 야 니네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편이야. 뭐 수학 문제 2개 틀려놓고 저렇게 울고 있어. 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매우 탄탄해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면 뭐 중국이 잘 되면 하여튼 어느 나라라도 잘 되기만 하면 한국은 거기에 붙어서 충분히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그리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만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판단을 하실 때 야, 부동산은 소득의 함수야. 앞으로 소득, 경제 성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정돼. 근데 봐라. 이 저금, 이 저출산, 이 고령화. 그러면 내수가 살겠니? 소비층은 없어지고 노인들만 많아지고 이런 이 나라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금 설명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나라 전체 경제를 보면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내수로만 돌리면 그냥 태국이나 탄자니아 정도에 머물 수밖에는 없는 나라인데 다행히 운도 따르고 손재주도 좋고 뭐 그러는 바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GDP를 구가하고 높은 소득 수준을 올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물으면 야 어디 출생률 좀 보자. 어디 저 고령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야 한국의 경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면 그래?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떻게 될 건지 사실은 그걸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우리의 그 수출품을 사줄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이머징 마켓 경제 한꺼번에 말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보면 너무 끔찍해서 야 이거 나라 망했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그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결정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거지. 저출산인데요, 고령화인데요 라고 하는 건 그것도 참 변수는 맞아. 그리고 그걸 쉽게 생각할 수는 없으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니야. 식당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손님 받아서 돌리는 식당이 아니라 손님도 받지만 전국에 배송 포장하는 독특한 상품 있는 맛집이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이 식당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이 동네 지금 재개발하느라고 손님 다 떠난다는데 저 식당 망하지 않겠어? 네. 재개발 재건축되느라고 지나다니는 손님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인데 전국에서 포장 배달해달라고 하는 수요는 아직도 많아요. 별로 괜찮습니다. 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그런 각도로 바라보면 중립금리, 실질금리가 좀 낮아지는 저금리 시대가 오더라도 뭐 그렇게 망할 건가?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국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수출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은 야 니네 요즘 저성장이라며 니네 요즘 고령화라며
아유 할아버지가 만들었나 보다 이 휴대폰. 그냥 내가 써줄게. 할아버지가 만들면 그렇지 뭐 하고 써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아니고 저성장 아니더라도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바람에 서로 친해야 우리가 중국에다 물건 띄어다가 만들어서 미국에 주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다 싸우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인건비는 올라가죠. 뭐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치고 올라오죠.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라 이거가 과연 미국, 유럽이나 일본이 거쳐온 그 지난 고령화나 지난 저출산 정도로 견딜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 생각 드는 거는 지금 팽배해 있는 시장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는 분들의 그 필수 요소라는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누가 집을 사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단편적인 어떤 예측 뭐 전망이라고 표제가 붙는 그런 것과는 확연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어 너무 새롭습니다. 고마워요. 아, 네.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상식처럼 돌아가던 그 논리와 흐름이 이제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좀 상식을 좀 깨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일본과 관련해서 리서치가 경제학자들 사이에 리서치가 되는 게 일본이 선진국들 중에 이제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든 어찌 보면 거의 첫 사례예요. 그렇죠. 고령화로 인한.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동산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본 말고는 다른 데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의 인구는 고령화와 무관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거라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선진국에서 부동산 가격과 도시의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은 다들 이놈은 이런 얘기하고 저놈은 저런 얘기하고 상상은 많지만 실제로 리서치가 요즘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럼 고령화되고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참고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매우 걱정스러운 건 도시들이 줄어듭니다. 10개의 도시가 흥하던 그런 나라에서 도시가 3개로 줄어들고 나머지 7개 도시들은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7개 도시들에 살던 젊은이들은 어디 가냐면 그 3개의 도시들로 몰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7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 3개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침체돼요. 예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가정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 10개가 다 없어지고 3개만 남고 그 3개에는 사람들이 더 몰릴 텐데 3개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7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되물고 나도 질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맞아. 고령화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안 돼요. 어느 동네 집값이요? 강릉은 이거 3개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함부로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 사면 새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 아마 재건축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원히.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모르죠. 그때쯤 되면 무슨 강릉이 핫스팟이 돼서 서울에서 뭐 1시간 반 만에 놀러 가는 아주 그런 동네가 되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게 다른 도시들 아주 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얘기죠. 강릉 망가지면 강릉에 있던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권으로의 그 몰려듦 현상은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고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걱정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파트값, 아파트는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의 집값 그리고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없어지는 도시는 없어지게 되고 이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정부나 모든 매체에서 뭐 그 작은 함수들 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침소봉대하듯이
소멸도시란 자극적인 용어 또는 뭐 사실이지만 소멸된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다. 부동산 이제 국한돼서 생각하면 자꾸 포커싱을 그렇게 하다 보니 폭락주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잘못하면 이 유튜브에서 잘못된 분 들어오면 이진우가 집값 오른다는데 왜 떨어져 또 이런 댓글 달린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